혹시 길에서 지갑을 주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뒤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절도죄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하고요.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냐 싶으시죠? 근데요, 이게 실제로 정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순간의 선택이 어떻게 평범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법적인 딜레마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이죠. 카페 테이블 위에 누가 봐도 주인이 입고 간 듯한 지갑이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게 웬 횡재냐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면 왠지 모를 법적인 함정처럼 느껴지시나요?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생각 하나에 앞으로 벌어질 일이 완전히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옛말에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물건을 보면 욕심이 생기는 거. 어쩌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가 사는 현대 법치국가에서는요, 그 본능을 무심코 따르는 순간 그야말로 재앙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례부터 한번 같이 보시죠. 예를 들어 볼게요. 명절이라 아주 정신없는 은행 ATM이에요. 앞사람이 막 급하게 돈을 찾더니 글쎄, 돈 나오는 곳에 현금 뭉치를 그대로 두고 휙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눈앞에 주인이 없는 돈이 딱 놓여 있는 거죠. 이거요, 실제 판례에서도 정말 자주 등장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또 아주 위험한 사례입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이거 나중에 경찰서에 갖다 줘야겠다. 이런 좋은 생각으로 일단 돈을 챙기시겠습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바로 이 찰나의 순간, 그 짧은 판단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돈에 손을 댔다. 그럼 법은 이걸 어떻게 볼까요? 놀랍게도요, 법적으로 이건 물건을 주운 게 아닙니다. 왜 ATM에서 발견한 돈을 가져가는 게 곧바로 절도죄라는 무서운 범죄가 되는지 제가 지금부터 그 이유를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요, 애매한 회색지대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아, 저는 좋은 의도였어요. 이런 변명, 법원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판단은 아주 명확해요. 그 돈을 가져가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물건을 주운 사람이 아니라 남의 재물을 훔친 절도범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절도죄는 최대 6년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범죄입니다. 아니, 그냥 누가 두고 간 돈 가져간 건데 왜 이렇게까지 무거운 절도죄가 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핵심이에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딱 한 단어에 있습니다. 바로 점유라는 법률 용어인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소유랑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이 점유라는 걸 이해하느냐 못하느냐가 절도죄와 다른 죄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이 점유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관점을 한번 확 바꿔서 생각해 볼 때요. 여러분이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다가 테이블에 깜빡하고 지갑을 두고 나온 거예요. 한 5분쯤 걷다가 아차 싶었겠죠. 바로 이 상황, 잃어버린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모든 게 아주 명확해집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세요. 왼쪽은 지갑 주인 입장입니다. 지갑, 다시 가게로 돌아가서 사장님한테 물어봐야겠다. 이게 당연한 생각이죠? 반면 오른쪽은 지갑을 가져간 사람의 변명입니다. 내일 경찰서 가려고 했어요. 법은 왜 왼쪽 주인 편을 들어줄까요? 바로 이겁니다. 주인이 가게로 돌아가기만 하면 찾을 수 있었잖아요. 그 점유의 연결고리를 지갑을 가져간 사람이 딱 끊어버린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바로 이게 이 문제의 핵심 원칙입니다. 자, 왼쪽처럼 은행, 카페, 식당같이 관리자가 있는 공간이 있죠. 여기에 놓인 물건은요, 원래 주인이 자리를 비웠어도 그 점유권이 가게 주인이나 은행 관리자에게 넘어간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져가는 건 그 관리자의 점유를 침해한 명백한 절도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오른쪽처럼 공원 벤치같이 딱히 관리자가 없는 곳은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럼 길거리에서 주운 건요, 방금 본 공원 벤치처럼 딱히 관리자가 없는 곳에서 지갑을 주웠다면 이건 절도죄가 아닌가? 네, 맞습니다. 절도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죄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때는 다른 법 조항이 적용됩니다. 바로 점유이탈물 횡령죄라는 겁니다. 절도죄보다는 형량이 훨씬 가볍긴 하지만 이것도 보시는 것처럼 엄연히 전과 기록이 남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법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물건이 주인의 지배를 완전히 벗어난 상태, 말 그대로 점유가 이탈했다는 거죠. 자, 그럼 결론은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은행이든 카페든 공원이든 길거리든 장소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런 복잡한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무조건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져다 주는 것. 이게 정답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무서운 이야기만 해드렸죠. 근데 이제부터는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법이요, 그냥 의무만 지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착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확실한 권리도 보정해줍니다. 올바른 행동을 하면요, 생각보다 꽤 쏠쏠한 보상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상금입니다. 우리나라 유실물법을 보면요, 물건을 찾아준 사람에게 물건 가치의 5%에서 최대 20%까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딱 명시해놨어요. 예를 들어 현금 100만 원이 든 지갑을 찾아줬다? 그럼 법적으로 최대 20만 원까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 나온 법 조항처럼 물건을 주우면 빨리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에 내는 건 의무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의무를 다했을 때 비로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함께 생긴다는 겁니다. 그 절차는 보시는 것처럼 아주 명확합니다. 1단계, 일단 경찰에 갖다 준다. 그럼 주인이 나타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요. 만약 6개월이 지나도 주인이 안 나타난다? 그럼 그 물건 법적으로 완전히 여러분 것이 됩니다. 그리고 3개월 안에 찾아가기만 하면 돼요. 이 절차만 따르면요, 여러분은 범죄 혐의에서 완벽하게 벗어나는 건 물론이고 운이 좋으면 보상금이나 아예 소유권까지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서 소유권이 여러분에게 넘어왔다고 해도 그로부터 3개월 안에 물건을 찾아가지 않으면 그 권리는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물건은 국가 소유, 즉 국고로 귀속돼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모든 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길에 떨어진 지갑. 이건 그냥 단순한 물건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앞에 놓인 두 갈래 길입니다. 한쪽은 합법적인 보상으로 이어지는 길. 다른 한쪽은 여러분의 인생에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남기는 재앙으로 가는 길. 과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